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토론 수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독립운동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해방이 되고 해방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보고 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텐데요.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 체험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어떤 변수들이 역사를 그렇게 변화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뒤에 부분들은 토론이 끝나고 나서 다음 차시에 전개가 될 거고요.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가 되는 패널들에 의한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될 거고요. 패널 토론의 주제는 나는 해방된 조국의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당신은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혹은 받지 말아야 한다를 주제로 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찬반 토론은 패널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생각의 차이를 토대로 해서 상호 간의 질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심화해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되고 찬반의 주장들이 상호 간의 교류가 되고 나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구성원 모두가 진행하기 위해서 소모둠 회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소모둠 회의는 아래 제시된 모둠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주제는 앞에서 진행됐던 패널 토론에 대한 내용을 심화해서 이어가는 것과 또 하나 새롭게 건국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는 토의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패널 토론은 총 10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둠 토의는 15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장의 역할은 토의 주제를 간단히 모둠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주제에 대한 모둠원의 생각을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주도적 역할이 될 것입니다. 토의의 과정 중에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 그 쟁점을 토대로 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주는 사회자 역할 역시 모둠장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기록자의 역할은 모둠 토의 시 각 주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둠 활동지에 정리를 하시고요. 토의 마무리에 구성원들의 토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정리된 활동지는 패들렛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의 역할은 구성원들은 라운드 로빙의 형식으로 토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모두가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타인의 생각에 경청을 하면서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타인의 생각들을 활동지에 정리하면서 나의 의견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쟁점이 있을 시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자유롭게 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토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주제는 나는 해방된 조국의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과정에 국제연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한다로 토론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제연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당시 우리나라가 왕조국가에서 식민지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근대국가의 운영 경험이 부족했다는 현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부적 갈등 역시 독립운동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국가 설립이 가능했겠는가에 대한 반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맹의 협조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론적인 입장에서의 주장인데요. 국제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고요.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 다툼이 냉전의 질서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외면한 채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들이 가능했겠는가. 국제연맹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국가를 건설해가는 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는가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국제연맹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즉 독자적인 정부 구성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의 주장은 임시정부 수립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대 국가에 대한 이해, 즉 공화정을 선언하면서 근대 국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우리 내적으로 무르익고 있었고 실제 임시정부의 운영을 통해서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좌우 합작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등 독립운동 과정에서 내부의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들의 연장선 속에서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새로운 국가를 우리 스스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국제사회의 변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우리 외교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고 주체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했을 때 고구려 고려 그리고 중립외교를 추진했던 광해군 시기 등 우리의 주체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의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현실론에 너무 몰입할 경우에 사대주의나 혹은 다른 제국의 간섭 하에 우리의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민족 문화의 한계 속에 놓여져 있게 됐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당시 분명히 국제사회의 변화라든지 우리의 간섭 요인들은 충분히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활용해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주체성에 기반해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들의 차이점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연이부터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주요 결정권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이제 도움을 주었던 그 나라가 갖게 될 위험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 수립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뭐 정치적인 지식이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약을 맺거나 그리고 독립국가임에도 간접적으로 지배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복 이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군정을 실시해서 이제 각각 남한과 북한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갖추게 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뭐였냐? 난 스스로 해야 한다.
자, 일단 도현이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독립적인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현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현아, 입장은요. 제 입장은요. 음, 5초만 고민해 볼게요. 그럼 도현이 시간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매건이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지연이랑 같은 입장입니다. 독자적으로 저희는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가 처음 일본한테 당했을 당시 저희가 도움을 청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는 국제사회한테 완전히 무시당하고 이제 저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국제사회가 저희를 약간 배척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저희를 더 봐준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예전 역사로 돌아가자면 이거는 살짝 다른 경우긴 한데 저희가 삼국시대 때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통일을 했었을 때 당나라의 간섭이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다른 나라와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나라의 간섭이 그때처럼 엄청나게 심하고 저희 나라의 제도에 영향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엄청난 간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건의 입장도 지원이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목적이 명확했을 때 우리를 도와줬었던 것이고 그 대가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국가를 수립해야만이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이해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역사의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선택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현이 입장을 들어보고 상호 간의 질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여기서 뭐 스스로 해야 한다랑 도움을 받아야 된다 주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국제사회 도움을 받는다는 게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를 약간 무식할 가능성 같은 걸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움을 받을 때의 상황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국제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줬을 때의 상황만 고려를 해서 그들의 의도나 의지 이런 것들을 약간 배제하고 그 우리가 정부를 수립을 할 때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네. 대해서만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냥 궁금했던 거고 저도 독자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면 뭐 혼란스럽기도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사회 그냥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다고 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주고 뭐 의견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하면은 뭐 처음에는 잘 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연관이 있기도 한데 약간 장기적으로는 그 도움을 받은 우리의 성장이 그들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들에 의해서 잘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긴 할 테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가 어느 수준 이상 어떻게 올라가기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들도. 그래서
자주적인 우리 자주적인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간섭 없이 알아서 성장을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도움 받을 때보다 더 더딜 수가 있어요. 더딜 수가 있는데 뭐 시간을 갖고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긴 장기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첫 단계부터 우리 스스로 준비해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입장이 독자적인 정보를 수립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청중들 중에 독자적인 수립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한다거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있으면 잠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는 어때? 자, 그러면 지원이 잠깐 이야기해 볼까? 지원이 생각은 어때요? 저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명 중에 1명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3명 중에 1명이요? 음, 어떻게 질문을? 아니면 궁금한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여기 3명 다 스스로 이제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일단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저희가 스스로 독립을 하기에는 이제 경험도 적고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게 더 수월하게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의 입장은 우리의 경험이 부족한 거는 냉혹한 현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제사회가 나름대로 상호간의 견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 강건이가 방금 톡으로 자기 의견 발표하고 싶대요. 그래요? 자, 그러면 강건이 입장을 잠깐 들어볼까요? 강건아, 네, 저 그런 말 안 했는데? 아, 강건이는 어떤 입장이야? 아니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어, 패널들에게. 제가 질문할까요? 누구한테? 어, 제가 그냥 제 의견 말할게요. 음, 저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간섭을 받는 게 어느 정도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국제사회도 제국주의적 성격에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이익보다는 진짜 그 세계의 그 평화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그들도 어느 정도 어,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왕조 시대에서 바로 식민지로 왔다가 광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제대로 된 그런 공화정 그런 것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이제 국제사회 간섭을 받으면서 조금씩 배우다가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패널 3명은 지원이와 강건이의 생각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핵심은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상호 간의 견제 속에서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지연이부터. 저는 일단 나라에서 이제 정부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주성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그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수립했는지 저는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국제사회의 간섭을 받는다면 자주성에 대한 부분은 보장받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간섭을 받다 보면 이제 뭐 자주적인 문화나 이제 체제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라는 초기 상태라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제도나 사회 체제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보고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자주성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연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도현이는 아까 그 강건이랑 지원이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저 사실 이거 처음에 생각할 때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잠시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강건이랑 지원이가 말한, 지금 말하자면 길고 아까 강건이랑 지원이가 말한 이유들 때문인데, 이게 지금 사례들도 보면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 도움을 준 나라들의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에서 지금 오랫동안 벗어나지를 못해요.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때의 어떠한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게 그렇죠. 도현이 입장, 그래서 제가 자주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도현이 입장에서도 분명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것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그건 우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같고요. 매건도 두 명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도현이가 말했던 게 전 너무 공감됐던 게,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힘이 너무 약하고 내부 분열도 심하니까 당연히 도움을 받는 게 더 우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조우 합정 운동이라던가 신관위를 개설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무리 내부 분열이 심해도 어떤 강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힘을 합친다면은 정말 좋은 업적들을 이뤄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진짜 자주적 독립이라는 그러니까 뭐 작은 목표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양측의 생각을 점점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좀 더 자주적으로 독립하는데 힘이 생길 것 같고, 아까 강건이가 저희가 왕정에서 바로 이제 막 민주정치로 넘어가려니까 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실패를 하면서 저희는 경험을 배우고 그 경험을 그 발판 삼아서 더 좋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30년간 지금
조금이라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과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정책들을 외국에서 굳이 도움을 청하진 않고 그냥 저희가 학자들을 보내서 배워와가지고 그런 정치들을 아까 지연이가 말한 것처럼 저희서 실현해보고 안 된다면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하고 성공했다면은 이걸 더 어떻게 더 좋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더 자주적으로 성장할 발판 같은 걸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명의 견해가 거의 비슷하게 제시가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각 모둠으로 들어가서 모둠별 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 주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어떻게 새로운 국가를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조별 토론 해가지고 방금 패널들이 했던 거 우리 모둠에서 비슷하게 하면 돼. 얘들아 여기 쌤 있어? 여기 안에? 선생님 잠깐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조장이 유진이가 조장이지? 네. 그리고 현우야. 네. 현우가 기록자야. 기록자는 모든 활동지 있지? 거기에 네. 논의된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민석이 안 들어왔나 여기? 알겠어. 민석이 보내줄게. 여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진행할 계획이에요? 아직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가? 알겠어요. 네. 선생님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 편하게 토론을 진행하고요. 유진이가 사회에 하면 됩니다. 쌤, 민서가 오모둠으로 갈 거야. 네, 아직 이동이 안 됐지? 바로 갈 거야. 네. 민서가 아직 안 들어가졌어? 잠깐만. 아직 안 떴어요. 잠깐만. 왜 안 들어가지? 잠시만. 민서가 아직 안 들어가졌나? 민서가 나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접속을 해봐. 네.
여기까지야. 안녕. 선생님 잠깐 들어왔어요. 수정아, 네, 여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일단은 이게 나라가 국제사회 간섭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일단 그 안 받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일단은 정치부터 토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랑 예원이까지 했습니다. 그 생각 도움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이 어느 정도가 정리되어진 거죠? 그걸 이제 전제로 네, 얘기가 시작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예원이, 아니 지연이? 네? 지연이 기록자야.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여기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될 것 같아. 선생님 다른 방으로 이동해도 되겠죠? 네. 네. 음. 그거는 네, 여기는 그러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 저희 지금 그 소모든 토의 주제 그 내가 원하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 두 번째 그거 주제고, 네.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 없는 게 편하겠지? 생각 끝난 사람부터 얘기를 해볼까? 야, 근데 그 주제가 어딨어? 여기 뭐냐? 그거 안내 여기 찾았다. 그러면 생각이 끝난 성은이부터 얘기를 해보자. 근데 정치랑 경제 이런 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약간 전체적인 틀만 잡아도 될 것 같아. 참 약간 교육 같은 거는 좀 뭐라 하지 그거를? 너무 주입식 교육에서 좀 바뀌어서 누구 무서운 얘기 없냐고. 재밌는 썰. 재밌는 썰. 재밌는 썰이야. 무슨 이야기 진행되고 있어? 저희 놀고 있어요. 진행 안 해? 다 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자님이 강건이 아니야? 강건아. 네. 사회자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이야기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잘 되죠. 쌤, 저희 눈치 게임 하실래요? 응? 게임하는 시간 없는 것 같아. 현빈아. 현빈아. 네네. 현빈이 기록자. 내가 말한 거야. 그 기록 내용들 깔끔하게 네네. 하고 강건이 압박을 좀 해. 열심히 하라고. 네. 알겠지? 네. 쌤 질문인데 쌤 패널 토론 활동지 다 써야 돼요? 아니면 한 사람만 써야 돼요? 그 기록자가 쓰는 거 아니에요? 패널 토론은 개별 활동지에 작성을 하는 거지. 모든 토론만 현빈이가 작성을 하면 돼요. 예. 이해되지? 이거 제출 어디다 해야? 제출 패들렛 링크 타고 들어오면 돼요. 수학 시간에 패들렛 찍어서 보내. 해봤지? 자, 그러면 토론 계속 진행합시다. 요모든 조금 위험한데. 뭐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열심히 할 거지? 업무를 너무 잘해가지고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빨리 너무
자, 선생님 잠깐 들어왔습니다. 네. 지원아 지금 이야기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어떤 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진행하고 있어? 방금 방금 저희 네. 경제 경제 아니지. 주제? 교육. 오케이. 재욱이는 기록 잘 하고 있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가는 게 대화하는 게 좀 편하겠죠? 계속해서 주제 이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아 사회자 역할 잘 하고 있지? 네, 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할게요. 네. 제발. 너무 시끄러워. 나 못 적고 있어. 민영이 막 노래 틀어요. 선생님 잠깐 들어왔어요. 무성이 들어왔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토론 전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 필요하면 도움 요청을 하고. 네. 조금 남았어. 자, 안녕하세요. 이제 메인 세션으로 돌아왔어요. 전체 다 돌아오면 마지막 과제 말씀드리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은아, 시간 남나? 모자라나? 15분 정도 어때? 민영아, 아니 딱 맞았어요. 민석이
네. 시간 어때? 네. 15분 정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아니면 시간이요? 맞는 것 같아? 아니요, 딱 맞아요. 한 1분 정도 좀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15분 시간. 정도면 토론하는데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네. 조금 더 늘려줄까? 다음번에 할 때.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전 끝내고 싶습니다, 쌤. 한 2, 3분 정도? 2, 3분 정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마무리 과제 확인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패들렛 있죠? 패들렛에 개인 활동지와 모둠 활동지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활동지는 개인이 내시면 되고요. 모둠 활동지는 기록자들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둠 활동지는 3학년 전체에 올리시면 되고요. 개인 활동지는 3학년 2반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이제 줌에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네, 선생님. 현준아. 저 아까 튕겨서 나가가지고 어. 그 뭐 학습지 뭐 그거 잘 못 봤어요. 여기 개인 활동지 보면 개인 활동지 그 구글에서 확인했지. 그거 작성을 해서 여기 3학년 2반에 올려주면 돼요. 현준이 알겠지? 네, 선생님 저 이따가 해도 될까요? 지금 학원에 있어가지고. 천천히 내도 돼요. 아, 네. 근데 그 모둠 활동지는 어디서 받아요? 모둠 활동지 네. 거기 올라와 있지. 아, 네네네. 모둠 활동지 여기 거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요. 서연아.